만들어지면 이 산화물들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어때요? 우리가 손발 저린 증상도 산화물이에요. 그러면 수소가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런 피해를 입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산화물을 만드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효과는 그대로 두고, 사실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요즘에 참 이야기 많이 되는 거 있죠. 뭐든지 지금 활성산소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활성산소라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인 우리 몸 안에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어때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소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는 산소가 모여서 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상적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 대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소와 들어가는 산소가 정확한 1대1이 된다면 산화물이 안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근데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하다 보면 부속들이 조금씩 고장이 날 수가 있고, 또 부속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매칭이 딱 안 돼서 여기에서 부산물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게 산화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왜 쓸데없이 산화물을 만들게끔 했느냐? 아예 완벽한 산화물이 안 만들어지게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정 부분은 이런 산화물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 이 산화물들이 우리 몸에 신호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생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혼자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질에 라이보솜도 있고 핵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신호를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세포와 세포 간에도 또 신호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산화물들이 우리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화물이 없어지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속품들을 세포도 오래 쓰다 보면은 조금씩 고장이 나요. 이러면 이제 고장 나는 이런 세포들이 미토콘드리아들이 많아지면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산화물들을 많이 만들게 하는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에 섞여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자체로 만드는 또 산화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산화물들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을 한 거죠. 되게 우리가 감염되는 질병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질병들은 산화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사성 질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래서 세포라든지 세포 안에 있는 뭐 미토콘드리아, 여러 가지 세포 안에 있는 다른 장기들,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대사성 질환, 암도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자가 면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심지어는 우리가 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산화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대사성 질환들은 다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활성산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산화제라는 것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항산화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산화물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건기식을 통해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많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수소도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들어가 가지고 이 산화물들을 우리가 중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작용을 수소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제거됨으로써 질병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항암제는 들어가서 산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암세포를 우리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항암제를 쓰게 되면 어쨌든 산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산화물들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산화물들이 안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외에도.
이런 산화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항산화제를 많이 쓰면 우리가 암 치료가 항암 때 방해된다 해 가지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런 많이 쓰는 항산화제들은 지금 나열한 여러 가지 이 산화물들을 다 제거를 해 버려요.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항암을 할 때. 그런데 수소는 달라요. 수소는 그중에서 두 가지만 제거를 해요. 되게 수산화 라디칼과 그다음에 과산화 질소, 나머지는 손을 안 대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산화물을 만드는 우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효과는 그대로 두고, 이게 이런 수산화 라디칼이라든지 과산화 질소가 되게 독한 물질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밖에 흘러나와 가지고 우리가 정상 세포에다가 영향을 주고 안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면역 세포도 기능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수소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지 않아요. 일단은 정상 세포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느 정도의 도를 넘어서는 산화물들을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러 논문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이 수소는 항암 그 약물에 작용을 떨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하신 분들한테도 이 수소 치료는 같이 겸해서 하더라도 효과를 떨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게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도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이럴 때 산화물들이 몽땅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이 산화물들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어때요? 우리가 손발 저린 증상도 산화물이에요. 한마디로 신경세포를 신경 수출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전기선으로 따지면 바깥에 있는 피복이에요. 피복을 벗겨내버리는 게 우리가 그 산화물들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전기가 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찌릿찌릿한 느끼는 게 바로 그 방전 효과예요. 그럼 그게 뭐가 만드느냐? 바로 산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긴 죽이는데 이 산화물 때문에 우리 정상 세포, 정상 조직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러면 수소가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런 피해를 입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세포에 있어서도 염증성 물질들을 조금 제거를 해주는 그런 효과. 그렇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나고, 또 우리가 옆에 면역 세포도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또 암세포 성장을 억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우리가 수소 치료를 했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수소 치료를 우리 환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보면은 우리가 뭐 암세포가 바로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찰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환자들이 손발이 저리는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기력이 떨어진 부분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다. 피로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환자들이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다 보면 좀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일단 효과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정상세포에 있는 산화물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산화물 제거를 해서. 왜냐하면 수소가 어떤 만능적인 우리가 만병통치 약이 아니에요. 수소라는 건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일단 들어가서 산화물들만 제거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소 치료를 저희가 이제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수소 치료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주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병실에까지도 수소 치료기를 전부 다 배치를 할 정도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이제 크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수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용량으로 나오는 수소수는 오래됐죠. 근데 저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를 못 느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질 않았던 거고, 또 수소는 원리 자체가 산화물을 제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고용량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고용량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외국 논문들을 이제
많이 참고를 하다 보면 그 많은 효과들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암이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임상을 해서 얼마 정도까지 줄어들었더라.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할 만한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모아지진 않았지만 일단 환자들이 느끼는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을, 특히 어떻게 보면 부작용에 오히려 효과를 많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말한 것을 많이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암 환자만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암 환자들한테만 이제 주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암 환자가 어때요? 암 세포에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질환이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거지만 일단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질환에는 다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대사성 질환들은 다 산화물들로 인해서 세포막 산화라든지 아니면 세포 질환의 어떤 산화물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DNA에 손상을 와 가지고 오는 산화물로 인한 거,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은 전부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볼 때는 뭐 자가 면역에는 되게 어때요? 자기 정상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마디로 산화물로 인한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신경세포 손상 오는 질환들이 상당히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 노화가 됐을 때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게 보면 이제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네, 우리가 또 노화 현상이 오는 거, 세포 노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산화물들이 사실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제거를 해 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저는 이제 운동선수들, 또 아니면은 온갖 막 업무에 찌든 사람들, 막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 몸에서 산화물 몽땅 만들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격하게 운동을 하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산화물들이 몽땅 만들어져요. 근데 만들어져 가지고 쉬어도 산화물들이 빨리 제거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수소를 쓰게 되면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보고, 또 빨리 회복을 해서 내가 오늘 뛰었으니까 내일 지쳐 가지고 뛰지를 못할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오늘 산화물을 제거를 해 주면 기력을 회복하고 내일 다시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수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만병통치가 아니고 산화물들을 제거해 주는 효과로서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도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질환에는 다 수소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소 치료는 안 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우리가 수소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소가 완전히 100% 수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분해를 하면 수소 2개 분자와 산소 1 분자가 나와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코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가 수소고 3분의 1은 산소예요. 그럼 우리가 산소 공급을 같이 해주는 그런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가 보통 20%죠. 근데 이 수소 흡입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소 속에는 산소가 33%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산소 공급이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소는 그러면 어떤 들어가서 어떤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겠는가? 근데 사실은 수소는 부작용이 별로 있을 게 없어요. 왜냐? 수소가 들어가서 산화물을 제거하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최종 단계 물질이 물이에요. 물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노폐물이 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노폐물이 물인데 물은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수소는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소수라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용량 수소를 해서 이렇게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부분들은 사실 별로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상당히 대중화가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수소수 같은 것도 팔기도 하거든요, 이 캔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요즘에 이제 고용량 수소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도 좀 적용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또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 항암하고, 그래서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 인체에 어떤 부작용이나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떤 그 부작용을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암세포 성장을 좀 억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수소 흡입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치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